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성아입니다. 어떤 물건을 박스에 넣으려고 하거나 또 무언가를 손안에 쥐려고 할 때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박스 속에 있는 것, 손바닥에 들어있는 무언가를 먼저 비우는 일입니다. 항상 움켜쥐고 채워 넣으려고만 하면 어느 순간 항상 그 자리, 새로운 것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할 때가 많죠. 내 욕심으로 보면 매번 부족한 것 같지만 이미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비워내고 놓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강남구 심심한의원 심시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심시현 원장님과 피부 질환 중 하나인 여드름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정말 여드름 하면 뭐 청소년들도 그렇지만 성인들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여드름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여드름은 털을 만드는 모낭에 붙어있는 피지선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보통 사춘기에 발생하지만 네. 어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 생기는 곳은요, 얼굴이랑 목이랑 등, 가슴 등과 같이 유분이 많은 피부 부위입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피지는 모낭 벽을 따라 위로 올라가 피부를 통해 밖으로 배출돼야 하지만 피지가 피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모낭 주위에 갇히게 되면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박테리아가 번식하게 되는데 이것이 여드름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드름은 염증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여드름의 발병 원인은 호르몬의 변화, 세균 감염, 유전성 요인 등이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사실 아직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대체로 사춘기에 나타나는 여드름은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 피지를 과다하게 내보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성인 여드름의 경우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생리 전 주기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황체 호르몬이 이제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기름기가 많거나 기름이 많은 음식을 먹거나 털 구멍을 밀폐시키는 화장품 등의 원인 또는 악화 인자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정서적인 긴장이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부신피질 호르몬이 자극되어 피지선을 자극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아, 원인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고 또 호르몬에 의한 뭐 염증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그러면 좀 일상생활로 좀 풀어서 더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의 원인을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화장애나 변비,
또는 불규칙한 식생활 및 정신적인 압박감 등이 얼굴을 감싸고 있는 위장 및 대장을 관장하는 경락에 열을 쌓이게 해서 여드름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체의 성장과 함께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면서 올 수 있는 내분비 기능에 불균형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특히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네. 피지선의 기능을 항진시켜 피부의 지방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증가된 피부 지방에 세균이 너무 많이 증식한 경우인데요. 적당한 양의 세균은 피부를 항상 산성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주지만 지나친 세균의 증식은 오히려 피부를 자극해 여드름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그것 외에도 또한 여드름 발생에 가족력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 정확한 유전적인 양식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아, 제가 또 어디서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면 여드름도 좀 많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면역 기능과 이제 여드름도 물론 연관성이 있습니다. 인체의 방어를 담당하는 면역 기능은 상피 조직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상피 조직은 피부, 그리고 위장의 점막, 코와 기관지의 점막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피 조직이 이제 면역 기능이 다른 인체의 기능과 달리 특정 부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전체에서 이루어지며 또한 한 곳의 자극에 의해서 아주 먼 곳에까지 반응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못 먹으면 몸에 발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자극은 사실 위장에서 받았지만 그 증상은 피부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면역 기능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드름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잘 살펴보면 면역 기능과 반드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음식 또한 위장의 점막을 자극해서 면역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스트레스도 면역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역시 피부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으로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얼핏 보면 여드름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 요인들은 사람마다 공통점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면역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인 여드름, 그리고 또 뭐 청소년기에 나는 건 사춘기 여드름이다.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나이별로 그러면 나는 여드름의 양상도 다른가요? 네, 여드름은 주로 사춘기에 시작되게 되는데요. 네. 남자는 보통 15세에서 19세, 여자는 14세에서 16세 사이에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 중에 약 80%의 환자에서는 20대 중반까지 여드름이 서서히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네. 때로는 30대에서 40대 이후까지도 여드름이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성인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여드름을 발생 시기에 따라 분류하게 되는데요. 네. 우선 신생아 여드름이 있어요. 아, 신생아도 여드름이 나나요? 네, 태반을 통해 산모로부터 전달된 호르몬에 의해 신생아 시기에 남자아이의 이마나 코, 뺨 부위 등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출생 후 보통 2주 내에 건강한 신생아의 약 20% 정도에서 보일 수 있고요. 보통은 3개월 이내에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기 때문에 크게 치료할 필요는 없으세요. 네. 다음으로는 소아 여드름이 있는데요. 영아기 여드름이 지속되거나 2세 이후에 새로 발생한 경우로서 남녀 모두에서 얼굴 중앙부로 주로 여드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서 사춘기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성호르몬 분비로 인해 사춘기에 전형적인 여드름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네. 얼굴이나 앞가슴, 등 부위에 염증성 또는 비염증성 병변이 나타나게 되고요. 15세에서 34세 인구의 약 8%가 여드름으로 고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어릴 적에는 없다가 성인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인 여드름은 사춘기 여드름과는 달리 여성에서 3배 이상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춘기 여드름과는 달리 성인 여드름은 입과 턱 주위에 더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환자의 얼굴에 피지 분비가 많지 않으며 성인 여드름의 악화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약물 복용, 그리고 기름진 음식, 담배, 생리 등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정말 이 영아기, 유아기 때도 여드름이 나는 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뭐 발생 빈도가 많네요. 네, 보통 영아기에는 산모로부터 이제 호르몬을 받아서 태열이 쌓이게 될 때 여드름이 발생하게 되세요. 아, 정말 나이마다도 여드름의 양상을 정확하게 분류를 해 놓은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좁쌀 여드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빨갛게 오르는 건 아니고 약간 피부가 오돌도돌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네네. 게 났었는데 그럼 여드름이 나는 형태에 따라서도 좀 의학적으로 분리해 놓은 게 있나요? 네, 여드름은 이제 병의 변화 형태에 따라서 또 크게 비염증성 병변, 염증성 병변, 그리고 여드름 흉터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네. 비염증성 병변 여드름의 근본적인 증상은 면포입니다. 면포요? 네, 면포에는 입구가 열려있는 개방형 면포와 입구가 닫혀있는 폐쇄형 면포가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인데 개방형 면포는 멜라닌 색소의 침착으로 인해 검은 색깔을 띠는 반면에 폐쇄형 면포는 흰 색깔을 띱니다. 네. 그리고 염증성 병변 여드름은 면포가 오래되면 이제 주위에 염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여드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처음에는 붉은색이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도 붉은 구진성 여드름 또는 곱는 화농성 여드름, 그리고 결절, 낭종 등이 형성될 수 있고요. 이 중에 어느 한 가지 형태가 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형태의 발진이 섞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드름은 흉터도 남게 되는데요. 네. 여드름을 그냥 방치해서 염증이 심해지거나 또는 잘못 짜버려서 피부 안에 피지가 들어가게 되면 안에서 터져서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또한 폐인 흉터는 볼록한 형태 또는 오목한 형태로 생기기도 하고요. 여드름 흉터는 다른 흉터에 비해서 가장자리가 매우 넓고 날카롭고 깊게 패여 있어서 그 바닥면이 피부 아래 지방층까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피부 손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흉터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예도 흔하고요. 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 여드름 같은 경우에 네. 짜지 않고 뭐 그냥 방치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놔두는 게 나은가요? 그게 형태에 따라 좀 다른데요. 어떤 경우는 조금 곱는 데까지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이제 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너무 심해서 곱는 부위나 화농이 너무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근데 손이나 손톱으로 짜는 건 아무래도 안 좋죠? 네, 아무래도 위생상 불결한 손톱이나 이제 손에 있는 세균이 이제 환부에 닿으면 이제 덫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건드리는 것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네. 이 얼굴에 뭐가 있으면 결국 또 만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좀 주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요즘 또 덥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피지 분비량도 많고 하다 보면 여름철에는 여드름이 특히 더 많이 나나요? 네, 계절 및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여드름이 증상이 이제 악화되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씨 이상 상승하게 되면 피지 분비량이 10%씩 증가하게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더운 여름에는 피지 분비가 더 많아지게 되고요. 아무래도 피지와 땀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면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됩니다. 네. 따라서 잠잠했던 여드름이 여름철에는 좀 더 심해질 수 있고요. 반면에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지니까 피지와 땀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드름이 가라앉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간혹 겨울인데도 여드름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것은 겨울에 신진대사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 신진대사가 저하되게 되면 겨울에는 각질이 생기고 탈락되고 이런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그것들이 이제 둔해지면서 각질층이 두껍게 되세요. 그래서 이 각질층이 모공을 막기 때문에 또 겨울철에는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 여름에는 아무래도 온도가 올라가면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니까 네. 그런 피지 분비 후에 뭐 씻는다든지 네. 이런 조절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네요. 또 겨울철에 각질이 좀 잘 생기면 겨울철에는 각질 제거 같은 걸 좀 꾸준히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많은 각질을 자주 제거하게 되면 피부가 또 얇아지거나 네. 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주 1회에서 주 2회 사람들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절해서 각질 제거를 해주면 더 도움이 되십니다. 겨울철엔 좀 아무래도 건조해서 각질 관리 잘 안 하게 되는데 겨울철에도 그런 걸 잊지 말아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지성 피부여서 여름에 여드름으로 고생을 많이 네.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겨울철에도 각질 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럼 이제 진단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여드름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여드름의 진단은 임상적으로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면포의 존재 여부가 여드름 진단에 가장 중요합니다. 감별해야 되는 이제 다른 질환들로는 주사나 구주위염이나 모낭염 등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검사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심한 병변을 보이는 경우에는 호르몬의 이상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호르몬 검사를 이제 시행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보면 피부과를 가는데 이게 좀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면 좀 그때만이다. 항상 재발을 한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네네. 여드름을 이제 가진 사람은 사실 수없이 많은데요. 네. 전형적인 여드름을 가진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네. 여드름이 생기는 면역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드름 이외에 피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네. 여드름과 함께 이제 얼굴이 빨개지는 현상이 같이 나타난다든지, 여드름도 나고 염증도 같이 생긴다든지, 각질과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렇게 단순히 여드름이 난 증상 이외에 여러 가지 피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형적인 여드름 치료제가 잘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부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인 증상들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치료 시간도 어렵고 치료도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박피를 하거나 아니면 필링, 뭐 레이저 이런 시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저 한방에서는 내부 장기와 피부 검진을 통해 여드름의 발생 원인을 찾아낸 이후에 여드름으로 인해 넓어진 모공의 축소 및 피지 분비 과다 혹은 모공의 염증 등을 개선시키고 여드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인체 내부 인체 내부 기능 실조를 개선시키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우선 진료하기 전에 이제 환자마다 몸이 다르잖아요. 예진 설문지 이제 조사지를 작성하게 하고요. 다양한 한방 검진 기기를 같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인체 내부의 변화를 측정하는 진단 기기를 쓰기도 하거든요. 네. 또한 이제 정밀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피부 진단기를 이용해서 피부 이상의 원인 및 현재 피부 상태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사람마다 맥이 다르고 혀 상태가 다르고 복부 상태가 달라요. 네. 그래서 맥진, 설진, 복진 등도 같이 진단에 일단 활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네. 여드름 치료를 할 때 내부 장기의 건강도 같이 체크를 하나요? 네, 여드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오장육부의 불균형을 약물요법과 침구요법 등을 병행해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네. 보통 속이 안 좋고 내부에 이제 독소나 어열, 염증이 좀 많은 경우에 표부에 열이 떠서 이제 트러블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내부 장기까지 봐가면서 자연 성분으로 피부를 치료하는 이런 약물요법이나
침치료, 뜸치료, 그리고 약침술 및 외용제를 같이 병행하기도 해요. 이 여드름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치료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면역 기능과 이제 혈액순환 조절을 통한 여드름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환자 개개인의 체질 및 현재 몸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일단 한약을 처방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몸에 맞는 한약 복용으로 몸의 면역 기능을 끌어올리고 노폐물 및 독소, 어혈을 배출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조절해서 여드름을 치료해주게 되면 여드름뿐 아니라 여드름과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각질 및 가려움증, 붉어지는 증상 등도 동시에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또한 여드름과 더불어서 가장 고민이 되는 여드름 자국과 흉터도 장기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면 조금 더 옅어지거나 더 잘 없앨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치법은 사실 침술 치료인데요. 네. 직접적으로 여드름이 난 환부 주변에 독소 및 염증, 어혈을 배출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얼굴 환부에 아시얼 침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드름에 좋은 사암침법을 또 쓰기도 합니다. 네. 이 이외에도 사실 복부와 목 어깨의 경직도랑도 여드름이 연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복부 순환 및 전신의 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이제 배 쑥뜸 치료나 적외선 열 치료기 같이 온열 치료를 같이 병행하기도 하고요. 네. 또한 순환에 좋은 부항술을 목이나 어깨 그리고 복부에 직접 하기도 하고 물리치료도 같이 시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소 제거 및 혈행순환에 좀 더 도움을 주게 되고요. 황련이라는 약재가 해독에 되게 좋아요. 피부 해독에. 네. 그래서 황련과 같은 해독에 좋은 약침 시술 및 황련 이제 해독고와 같은 바르는 연고 있어요. 그런 외용제 처방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정말 피부 이 표면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관리해서 좀 여드름을 컨트롤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드름 치료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치료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21살의 여성분이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청소년 시절에 엄청 극심한 화농성 여드름으로 본인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네네. 네, 아무래도 딸이다 보니까 딸이 10년째 이제 화농성 여드름이 온 얼굴과 목과 등, 가슴을 이제 덮고 있으니까 몸까지. 네, 아무래도 부모님이 미안해서 네네. 다른 피부과 치료를 받다가 데리고 오셨었거든요. 이분은 지성 피부 소인도 갖고 있었고 이제 사실 속이나 목 어깨도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분에 맞게 구체적인 상담과 진단을 통해서 그 환자분한테 맞는 적절한 치료약을 처방했고요. 더불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하고 어깨의 순환, 복부의 순환까지 같이 침치료 및 물리치료, 부항치료, 뜸치료를 같이 병행했거든요. 네. 그리고 얼굴에 직접적으로 맞는 환부에 맞는 아시얼 침법을 이용해서 거의 10년 된 여드름이 한 달 반은 거의 매일 오셨고 그다음 3달째까지는 일주일에 2~3번씩 오셨어요. 그래서 방학 때 심만큼의 심했던 여드름 증상이 나중에 치료 한약도 먹고 침치료 및 다른 이제 주변부 순환 이제 치료를 병행한 결과 10만큼에서 2단계 정도로 피부 개선 효과를 보셨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몸에 뭐 부족한 점이나 뭐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면 재발률도 좀 줄어드나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부 순환, 속에 있는 장기의 순환과 목 어깨에 있는 표부의 순환까지 같이 제가 좀 잡아드렸고 이제 어혈을 빼는 한약 처방도 같이 했기 때문에 재발은 안 하셨어요. 굉장히 상당히 치료 효과를 본 케이스였습니다. 여드름이 사실 재발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네. 그런 것들도 좀 원인 치료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럼 여드름은 평상시 관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세안이세요. 그래서 네. 이제 우선 적절한 세안으로 청결한 얼굴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얼굴에 손을 갖다 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손에 독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럽고 불결한 손으로
얼굴에 있는 이제 여드름을 짜거나 긁지 말아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2차 감염이 될 수 있어요. 네. 손으로 인한 이제 독이 올라서 2차 감염이 생기면 나중에 다른 여러 가지 피부 증상이 또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스스로 내가 이렇다고 자가 진단이나 자가 처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치료를 하려고 하면 좀 덧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이제 담당 의사분의 지시에 잘 따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네.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치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에 특효약이라고 하는 것들에 많이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의사분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면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바로 세안을 해주시고요. 네. 머리를 자주 감도록 해야 됩니다. 머리랑 얼굴에 연결되는 부분으로도 피지 분비가 좀 왕성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머리를 헹구실 때는 청결하게, 최대한 청결하게 헹궈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여드름 같은 경우는 기름기가 많은 지성 피부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피부 타입은 사실 근본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던지 간에 한 네. 번에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세요. 네. 단시간에 여드름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시고요. 따라서 피부를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여드름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꾸준한 피부 손질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 정말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네. 다시 한번 좀 마음으로 되새기게 되고요. 오늘 여드름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심시연 원장님께서 여드름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브라질 너트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브라질 너트가 요즘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네, 브라질 너트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아마존 강 유역에서 자생하는 브라질 땅콩 나무의 씨앗인데요. 네. 지구상 가장 완벽한 열매라고 불릴 정도로 브라질 너트 속에는 현대인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각종 필수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브라질 너트가 요즘 들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바로 셀레늄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네. 셀레늄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체내에 합성이 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될 필수 영양소라고 발표했는데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키워주고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네. 한국인의 셀레늄 섭취는 아주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만약 부족한 셀레늄을 브라질 너트로 채운다면 하루에 한 알만 먹어도 하루 셀레늄 섭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루 견과 이런 포장되어 있는데도 브라질 너트가 꼭 한 알씩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암에 좋다면서요? 네, 최근 여러 매체에서는 브라질 너트를 각종 심혈관 질환 및 각종 암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항암 식품 그리고 항암 견과류로 소개되었는데요. 브라질 너트 속 오메가3와 불포화 지방산 성분이 풍부해서
그 혈관 건강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암 발생률도 낮춰주고요. 체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세포를 없애는데 꼭 필요한 셀레늄이 독보적으로 많아 브라질 너트를 대표적인 항암 식품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브라질 너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치의 칼로리와 포화 지방으로 인해서 설사나 복통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특히 심장 질환이나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한 알씩 이렇게 먹는 걸 좀 습관화해도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브라질 너트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심시연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 154, 네. 체중 58, 나이 71세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심시연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제가요, MRI상에는 무릎에 전혀 이상이 없는데, 네, 서 있거나 그럴 때 오른쪽 무릎이 통증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추나요법을 골반이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나요법을 받으면은 그게 교정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네네. 추나요법을 몇 번 받았거든요. 네네. 받았는데 막 이렇게 많이 아파요. 몸이 막 갈비뼈도 결리고, 네네네. 무릎도 더 아프고 허리도 더 아프고 그런데 제가 그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전방 전이증이 있는데 추나요법을 계속 해도 좋을지 몰랐어요. 전화했어요. 네. 어머님 척추 전방 전이증 진단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됐어요. 5년 정도 되셨어요? 네. 그리고 추나요법은 지금 몇 회 정도 받으셨어요? 한 4번 정도 받았어요. 4번 정도요? 근데 20회를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0회까지. 간격은 어느 정도로 두고 치료 받으신 거예요? 일주일 간격. 주 1회로요? 어머님 5년 전에 척추 전방 전이증 진단 받으시기 이전부터 조금씩 척추나 허리 부분의 문제는 장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쌓인 증상이세요. 그래서 5년 전에 진단은 받으셨을지 몰라도 그 이전부터 모르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크시거든요. 네. 그렇게 오래된 증상이 한 번에 낫기는 사실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골반이 조금 틀어지고 척추가 틀어졌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기립근이나 연결된 다른 부분으로도 문제가 조금씩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세요.
네. 그래서 주 1회씩 4번 치료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저희가 갑자기 아픈 곳이나 염증이 있는 곳, 틀어진 곳을 갑자기 교정하거나 건드리게 되면 또다시 긴장이 가해져서 낫는 과정에서 아픈 명현현상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네. 추나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시고요. 추나 치료 이전에 다른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없다고 한다면 있으세요? 혹시 다른 치료 받으셨던 거? 그 이전에. 그 다른 치료는 이제 봉침도 좀 맞아보고 했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무릎 통증에. 그래서 네네. 이제 골반이 틀어졌다고 해서 지금 추나를 시작했어요. 그걸 바로 잡아 교정이 되면은 조금 무릎이 덜 아플 것 같다고 그랬 지금 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아직 조금밖에 안 해서 그런지 막 별로 호전보다도 더 아프기만 하고 그러네요. 네, 어머님. 그렇게 한 번의 치료로 오래된 증상을 잡는 데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네. 어머님 그렇게 오래된 증상, 아픈 부분을 건드려서 당연히 낫는 과정에서 아픈 걸 겪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를 저희가 흔하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명현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명현 반응으로 낫는 과정에서 아픈 곳을 건드려줬기 때문에 나으려면 아파야 되고요. 사람마다 몸의 민감도가 다 다르게 나타나세요. 네. 그리고 몸이 좀 건강한 20, 30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받고 나면 시원한 치료가 어머님 같이 연령이 있으시고 좀 날씬한 체형의 분들의 경우, 이제 분들한테는 조금 버겁게 느껴지기도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4번 정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럼 한 달 치료 받고 5년 이상 된 증상이 한 번에 개선되는 거를 기대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꾸준히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은 추천드리고요. 예전에 네. 무릎 통증이 있으셨을 때 봉침 치료는 한 며칠 간격으로 몇 번이나 받아보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봉침은 한 일주일에 2번 간격으로 2달 정도 받았는데 전혀 호전이 없더라고요. 전혀 호전을 못 보이셨어요? 네. 아마 그만큼 거기에 무릎에 있는 염증 반응도 자극을 받은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셨을 거예요. 무릎 같은 경우는 젊은 남성분들도 운동을 많이 한 분들이 염증이 많이 생겨서 통증을 호소하시거든요. 네. 보통은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으세요. 편측으로. 퇴행성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무릎 관절이나 잡아주는 근섬유막이 약화돼서 생기는 관절염이시고요. 이건 역시 오래됐기 때문에 2달의 치료로는 호전을 못 보여셨다고 하시니까 아마 추나 치료도 같이 권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조금 더 이제 받았던 치료를 좀 더 꾸준히 하셨으면 조금 더 좋으셨을 것 같은데 정형외과에서 이상소견이 없으셨다고 하시니까 불편감을 같이 잡아주기 위해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골반이 틀어진 부분까지 같이 잡아주는 치료가 시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직접 환부를 못 받지만 한 달이나 2달 정도 가볍게 잠깐 치료한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최소 이제 3달 정도에서 6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네. 20회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굉장히 오래된 증상이시니까 주 4회 20회면 5달 정도의 치료 기간을 보신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몸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치료를 부탁드리고 침 치료와 추나 치료를 조금 병행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약침 치료는 하더라고요. 아, 약침 치료도 네. 같이 병행하고 있는 중이세요? 예. 네, 지금 많이 생활이 불편하시니까 10만큼의 통증이 2, 3 정도로 좋아질 때까지 믿고 의사분의 지시를 따라서 꾸준히 한번 6개월 정도 가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방 전이증의 추나요법이 괜찮은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미 전방 전이증은 척추가 조금 틀어진, 이제 구조적으로 틀어진, 네, 맞아요. 구조적으로 어긋난 부분이어서요. 전방 전이증이 있기 때문에 추나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럼 그래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간격은 어느 정도로 두고 받아야 좋나요? 일주일 간격, 일주일. 일주일. 네, 네네.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좀 마르셨죠? 아니요, 마르지 않았죠. 58kg인데요. 마르지 않았어요. 키가 154예요. 아, 154예요? 그러면 어머님 같은 경우는 주 1회 그냥 믿고 많이 몸이 힘들 때는 10일 정도 간격을 두고 가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담당 의사 선생님께도 말씀드려서 받고 나서 아직 호전을 못 보였고 많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맞춰서 잘 해드릴 것 같거든요. 네. 네.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추나 치료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세요. 아, 예, 예. 그래요? 네,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나이는 65세. 네, 예, 몸무게는 48kg. 네, 네. 예, 키는 1m 57. 아, 네. 지금 제 옆에 심시원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고맙습니다. 네, 어디가 가장 불편해서 전화하셨어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아침밥을 이렇게 먹고 나면은 스트레칭 좀 하고 조금 이제 운동 좀 하고 나면 엄청 피곤해요. 네네. 오전에 이렇게 막 엄청 피곤해가지고 뭐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를 해도 막 말도 이렇게 오래 못할 정도로 굉장히 피곤한 거 있죠. 네네. 또 피로감 느끼는 것 이외에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다른 건 있어요. 다른 건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장이 안 좋아가지고 네네. 한약도 먹고 병원 치료도 받고 뭐 했는데도 잘 안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좀 되게 좀 배꼽 아래가 아팠다고 왼쪽이 아팠다고 오른쪽이 아팠다가 네. 그래 한의원에 가면은 가스가 찼다 그러고 병원에 가면 이제 감염성이라 그러고요. 그래갖고 뭐 약을 먹어도 별로 완화도 안 되고 그래서 막 그냥 이래 내버려 두는데 그래 배가 아파서 그런지 이 양쪽 이 허벅지 있잖아요, 선생님. 네네네. 종아리는 안 아픈데 양쪽 이 허벅지가 한 번씩 와 아파요. 양쪽 허벅지요. 바깥쪽으로 아프세요? 뒤쪽으로 이래 아파요. 뒤쪽이요? 네네. 예. 허벅지 뒤쪽으로 그러면 엉덩이 아래 부분 가운데 쪽으로 아프세요? 예, 네네. 예, 그쪽이 막 우리하게 아파요. 네. 어떤 데는 아팠다가 어떤 데는 안 아팠다가 막 그래요. 아, 있다 없다 하는 증상이세요? 예. 네. 아프면 또 하루 종일 또 아팠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어떤 날은 또 괜찮기도 하고. 네네. 그래요. 그래 발바닥이 굉장히 차가워요. 아, 발바닥 냉증도 있으세요? 예, 손은 괜찮은데 발바닥이 차가지고 밤에 잘 때 양말 신을 정도로 발이 차요. 아, 그럼 순환 문제를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는 중이시거든요. 딱히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최근에 긴장한 일이 없으셨는데도 매일 조금 제가 좀 예민해요. 예민해서 뭘 먹어도 살도 잘 안 찌고 네네네네. 좀 예민하고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그런 네. 편이에요. 예. 아, 아무래도 근본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오는 증상이시고 숙면은 잘 취하세요? 잠 못 자요. 저 수면제 약 반알 먹어야 자요. 수면제를 드시면 한 몇 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세요? 그 약을 먹으면 어떤 데는 3시간, 어떤 데는 4시간 그 정도는 자시더라고요. 많이 못 주무시는구나. 아, 예, 수면제. 반알을 먹거든요. 아, 예. 그러면 3-4시간이면 상당히 조금 주무시는 거거든요. 잘 예. 때는 안 깨시고요. 잘 때 한 2번 정도 일어나서 소변도 보고 하죠. 아, 그 몸이 어떤 데는 깨어나서 소변 보고 잠 들을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또 못 잘 때도 있고 그래요. 아, 지금 전반적으로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혈액순환이나 이제 기운이 많이 떨어진 상태세요. 그럼 예. 전에 이제 그 내과 병원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만 계속 진단을 예. 받으신 거고 한의원에서는 계속 가스가 찼다고만 진단을 예, 받으셨다고요? 제가 선생님 소고기를 좀 먹고 나면은 점심 때를 좀 집에서 볶아갖고 먹고 나면은 오후 되면은 밤 되면 가스가 그렇게 나와요. 아, 소고기요? 기본적으로 육류가 잘 안 맞는 이제 좀 날씬한 전형적인 소음인 체질이세요. 뭐 체질적인 문제를 네네. 그런데 그 한의원에서는 소고기는 괜찮다고 그러던데 닭고기 이런 건요. 네, 맞아요. 소고기나 닭고기, 살코기는 좀 괜찮은데 유독 예민하신 게 일단 수면 상태가 너무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시거든요. 예. 네, 그래서 숙면을 일단 취하셔야 내부 장기나 혈액순환이 말초신경까지 손끝, 발끝까지 잘 돌아서 손도 따뜻하고 발도 따뜻하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 수면 부족 상태가 한 어느 정도 되셨죠? 이게 지금 한 4년 정도 됐어요. 네, 4년이면 좀 꽤 되신 증상이시거든요. 보통 예.
네네. 그래서 어머님은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피로하시고 이제 잠을 많이 못 잤기 때문에 뭘 먹어도 원래 좀 예민한 데다가 장기가 지금 일을 잘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병원이든 다니면서 네. 음식 같은 거 이제 어떻게 좀 먹지 마라 하는 치료를 거 하시면 절대 안 좋을까요? 먹거든요. 네, 그래서 못 어머님 먹는 게 많아. 네, 예.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정말 체질 검사가 조금 필요한 이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보통 좋은 체질로 나오더라고요. 네, 사상 체질을 검사하는 데도 있는데 팔 체질이라고 해서 좀 더 분류를 좀 더 근데 네네. 제가 그 사상 체질만 하는 데 가서도 한번 했었거든요. 네. 한 3년 그래서 전에요. 어머니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일단 원장님 진단 들어보시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전반적으로 기운이 내부 장기 기능이나 이제 신장 기능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 있으세요. 근데 예전에 어떤 한약을 복용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내부 장기가 속이 편해질 수 있게 근처에 이제 잘하는 한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고 복부나 이제 흉부에 순환이 될 수 있는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어머니 그래서 순환이 네. 일단 진단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다음번에 다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뒷번호 3301 쓰시는 분입니다. 원장님, 엄마가 41년생 뱀띠 79세입니다. 엄마가 매일 밤 11시만 지나면 기침을 1시간가량 하다가 멈추고 가래로 자주 뱉는데 도라지, 배추, 대추, 배 등을 끓여 드셔도 효과가 없어요. 기침과 천식에 안 좋은 음식, 좋은 음식, 그리고 한약재를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네.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듯이 기침과 천식에 안 좋은 음식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들이 좀 좋지 않고요.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칡이나 이런 이제 빙가류 그리고 고기, 육류에 있는 비계나 그런 기름진 성분들이 당연히 안 맞으세요. 네. 조금 차갑다 싶은 성분들은 잘 맞지 않으시고요. 그다음 좀 좋은 기침에 좋은 지금 배랑 도라지랑 대추를 끓여 드시고 있는 건 참 잘하고 계시는 건데 네. 용량을 평소에 어느 정도로 조절해서 어떻게 복용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어머님의 연령이 20대, 30대처럼 좀 젊은 층이라고 한다면 어머님한테 그렇게 지금 복용하는 방식이 맞으실 수도 있는데 연령이 79세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폐의 기능하고 신장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시거든요. 네. 그래서 수분대사나 진액대사 같은 게 지금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생강이나 매실 같은 것들도 같이 배 앞에서 따뜻하게 보온병 2리터 정도에 다 지금 넣으신 대추나 도라지나 뭐 그런 어떤 약재들을 같이 넣어서 따뜻한 상태로 하루 종일 조금씩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다만 야간 기침이시기 때문에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진단과 상담이에요. 그래서 별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면 폐기관지염이나 다른 합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서 꼭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귤 껍질 부분으로 약재로 사용하는 진피라는 약재가 있어요. 네. 귤 껍질을 잘 씻어서 말린 다음에 망에 넣어서 잘 끓인 후 거기에 꿀이나 생강 같은 것을 같이 이제 버무려서 차처럼 드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도라지, 배추, 대추, 배 이런 것들 끓여 드시는 거 있잖아요. 네네. 많이 드셔도 되나요? 네, 뭐 차처럼 좀 묽게 해서 자주 조금씩 드시는 것은 좀 도움이 됩니다. 2리터 정도 하루에 드시면 2리터. 네네. 그걸 뭐 한 번에 갑자기 500ml를 마시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조금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네. 받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직접 환자분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정밀한 검사는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심시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